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나요? 그렇죠, 아니죠.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 주변에 굉장히 높은 인구 밀도가 나타났었죠. 자, 그럼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도시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혁이는 밤에 우리나라를 찍은 위성사진을 보면서 지역에 따라 불빛이 고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수혁이는 그 불빛이 무엇을 뜻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불빛이 고르게 빛나고 있지만 유독 밝게 빛나는 곳이 두 군데 있어요. 여기 서울 근처랑 여기 부산 주변. 자, 이렇게 밝게 빛나는 이 두 곳을 보니까 지난 시간에 2015년도 인구 분포도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이렇게 도시가 발달해서 이 도시의 불빛으로 밝게 빛나지만 사람이 적게 사는 촌락 같은 곳은 도시가 발달하지 못해서 어둡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럼 교과서 68쪽을 보면서 1960년도의 도시 분포와 2015년도의 도시 분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혁이는 1960년과 2015년의 도시 분포가 나타난 지도를 찾아보고 우리나라 도시의 수와 도시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금 보이는 지도는 우리나라 도시 수와 도시별 인구의 변화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지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례를 잘 살펴보아야겠죠. 자, 이 지도에 그려져 있는 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죠? 네, 원은 도시를 의미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원의 크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도시의 인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의 인구가 많을수록 원의 크기가 커지겠죠. 자, 그러면 두 지도에서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의 수를 한번 세어볼게요.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어떤 색깔로 표시가 되죠? 네, 여기 보시면은 100만 명 이상이면은 노란 색깔, 주황 색깔, 분홍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두 개이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랑 색깔, 주황 색깔, 분홍 색깔의 원만 찾으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입니다. 네, 60년대에 비해서 2015년도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의 수가 무려 7개가 늘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1960년과 비교했을 때 도시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어디일까요? 네, 지금 딱 보기에도 이 서울 주변이 굉장히 복잡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바로 서울 근교가 수도권이죠. 이 수도권 지역의 도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를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 공업이 발달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면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다. 네, 이 내용은 여기 지금 지도를 보시면 보이죠? 지금 서울, 부산, 여기 인천, 대구 같은 도시가 발달했었죠. 1970년대에는 대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대도시였던 곳은 그냥 계속 성장하고 더불어서 포항, 울산, 마산, 창원 등 여기 남동 임해 쪽 바다와 근접한 이 남동 쪽에 새로운 공업도시로 성장하면서 도시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인구가 고르지 못하게 분포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주택이 부족한다던가 교통이 혼잡한다던가 환경오염이 일어난다던가.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부터 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나 기능을 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69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로 인구와 여러 기능이 집중된 곳이다.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1980년대부터 경기도에 신도시를 건설해 인구와 기능을 분산했다. 또한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 등을 지방으로 옮겨 그 주변이 발전하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도시인 서울로 인구가 밀집되는 것을 조금 막기 위해서 그 주변에 뭐 고향 같은 곳에 아파트 주거단지를 세워서 인구를 분산시킨다던가 아니면 뭐 시흥이나 안산 같은 곳에 공업단지를 세워서 사람들이 여기서 일자리를 구하게끔 분산시키다거나 그리고 수도권에 이렇게 몰려있는 어떤 공공기관 등을 그 근처 뭐 세종시 같은 곳으로 분산시킨다거나 하는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지역의 뭐 교통이라던가 환경 등을 개선을 하여서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은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 그리고 뭐 울산이라던가 창원 같은 남동 해안 지역의 도시들이 크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쪽으로만 집중돼서 성장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에는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그리고 공공기관 등을 지방으로 옮겨서 인구를 분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산업이 발달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